안녕하세요. 배우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생기는 사회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자산관리와 금융생활, 교재 166페이지부터 살펴봅니다. 우선 자산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가진 재산, 쉽게 재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이란 돈을 돌게 해서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와 같은 경제활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쉽게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사람들의 재산, 즉 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부모님 돈이 어디에 어떻게 쌓여 있는지 떠올리셔도 도움될 것입니다. 자, 첫째로 예금입니다. 예금이란 어, 은행,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금융상품입니다. 예금은 채권, 주식, 펀드 등의 다른 금융자산보다 이자 같은 수익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자산운용의 안정성은 매우 높습니다. 쉽게 말해 튼튼한 은행 금고를 빌려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금의 안전성이 어, 높은 이유는 예금자 보호제도에 의해 보호받기 때문입니다. 이 예금자 보호제도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 예금에 한해 원금과 이자를 5천만 원까지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5천만 원까지는 은행이 망한다 해도 되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금은 요구불 예금과 저축성 예금으로 분류되고 저축성 예금은 정기적금과 정기예금으로 분류되죠. 우선 요구불 예금은 입금이나 출금이 매우 자유롭습니다. 즉 아무 때나 원하는 금액을 입금 또는 출금하면 되는 거죠. 어, 은행에 맡겨놓는 예치 기간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오늘 입금했다, 오늘 출금해도 되는 것이죠. 100년 뒤에 출금해도 돼요. 이 요구불예금은 그 어떤 금융자산보다 수익성은 낮지만 언제든지 원할 때 현금으로 찾아올 수 있는 유동성은 가장 높습니다. 어, 정기적금은 일정한 주기마다 금융기관과 약속된 금액을 정기적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정기예금은 여유 있는 목돈을 정기예금에 가입할 때 일시적으로 큰 돈을 입금시켜 일정한 기간을 거치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 때나 입금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금은 정해진 주기마다, 정기예금은 가입할 때 일시적으로 입금하면 되겠습니다. 음, 정기적금과 정기예금 둘 다 금융기관과 약속된 기간 동안 예치해 놓아야 합니다. 약속된 기간 동안 예치한 후 출금하는 것을 만기, 약속된 기간 전에 출금하는 것을 해지라고 하는데 이 만기 시에는 이 요구불 예금에 비해 수익성이 높습니다. 높은 이자를 받습니다. 하지만 해지 시에는 약속된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자, 둘째로 채권입니다. 어, 채권은
그 자금을 필요로 하는 정부, 공공기관, 기업 등이 직접 자금을 조달받기 위하여 다수의 사람에게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이에요. 쉽게 말해 돈을 빌려주고 그것을 증명하는 종이인 것이죠. 따라서 채권자는 돈 빌려줄 때 약속한 확정 이자를 원금과 함께 돌려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물론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상환 일시, 이자액, 이자 지급 일시 등을 약정해야 합니다. 이 약정이란 약속으로 정한다라는 뜻입니다. 특징으로 채권은 돈 빌린 채무자가 도망갈 수 있으니까 예금보다는 안정성이 낮지만 어, 돈이 필요한 사람이나 기관에게 예금보다 높은 이자로 약정하고 빌려주는 것이라 수익성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투자 형태의 주식이나 펀드보다는 수익성이 낮지만 안전성은 높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주식이나 펀드는 투자한 거니까 투자한 만큼 주인이 되는 것이죠. 내가 그 자본금이 100억인 회사에 1억을 투자했으면 100분의 1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투자 형태의 주식이나 펀드는 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어, 일정 그 투자 지분만큼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 회사가 잘 되고 못 되고는 주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니까 이 회사가 잘 되면 수익이 높고 잘못되면 같이 망하니까 수익이 낮거나 망할 수도 있으니까 불안정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셋째로 주식입니다. 주식은 주식회사가 발행한 어,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주의 지분 또는 이를 나타낸 증권입니다. 즉,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자본금 100억의 회사에 내가 1억을 투자하면 나의 주주 지분은 100분의 1이 되는 거고 이것을 표시해 둔 종이가 증권이 되는 거예요. 이 주식이나 펀드는 주식회사에 투자하는 것이고 투자자는 주주의 지분만큼 주인인 것입니다. 즉,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권, 줄여서 의결권을 갖는 것이죠. 이 회사가 잘 되든 못 되든 주인의 책임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회사가 잘 되면 회사의 수익금에서 투자자의 지분만큼 100억을 벌었으면 투자자의 지분이 100분의 1이라면 100분의 1인 1억을 투자자의 지분만큼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이 회사가 유명해지거나 수익을 잘 내면 사람들한테 인기가 높아집니다. 이 인기가 높아지면 이 주인된 권리인 주식의 가격도 덩달아 상승해요. 그래서 내 주식을 시세 차익을 남기고 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이나 펀드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하지만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망하면 주식 가격이 폭락하거나 어, 주식 거래가 중단되어서 회사와 함께 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금 손실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정하다, 안전하지 못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수익성이 가장 큰 순서대로 하면 주식, 채권, 예금 순이고요. 안정성이 큰 순서대로 하면은 예금, 채권, 주식입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금융자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펀드입니다.
이 펀드는 금융기관에 돈을 맡겨서 대신 투자, 투자자가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에 맡겨서 금융기관이 투자하도록 하는 거죠. 대신 투자하도록 하는 금융상품으로 예금 상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자산 운용의 결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전문가가 대신 투자해도 어, 원금 손실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펀드는 앞에서 설명한 채권, 주식 등에 투자하는데 이 채권, 주식 등은 예금보다 안정성이 낮은데 수익성은 높잖아요. 그래서 아예 투자의 전문적인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고 어, 전문적인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고 대신 투자하도록 해서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높이려는 거예요. 단 대신 투자하니까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줘야 합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보험이네요. 이 보험 정확하게는 그 삼성, 흥국, 쌍용, KB 등의 금융기관에 가입하는 사보험입니다. 정확하게는 사보험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이 사람은 누구나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 상해, 화재, 교통사고 등 장래에 예상되는 위험을 보험회사의 전가, 즉 그 책임져주는 대가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품입니다. 이 납부한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고에서 썩히지 않고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고 수익을 발생시키겠죠. 그 수익으로 보험 가입자의 미래 위험을 보장해 주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입니다. 연금은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해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한 겁니다.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적립하여 즉 젊어서 국가나 금융기관에 모아놓았다가 노령이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급여를 지급받는 금융상품이죠. 이 납부한 연금은 국가, 보험회사 등이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고 그 수익으로 가입자가 늙었을 때 급여로 주는 것입니다. 자, 이 펀드, 보험, 연금과 같은 기타 금융자산은 자산을 전문적인 금융기관에 맡기죠. 금융기관에 맡겨서 자산관리의 핵심인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함과 동시에 기타 목적, 즉 펀드 같은 투자 전문성을 제고한다거나 보험 같은 장래 위험을 대비한다거나 그다음에 연금 같은 노후 안정을 대비하는 등을 달성하고자 만들어진 금융 상품입니다. 기타 금융자산이 생겨난 이유를 이해하시겠나요? 자,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가지의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 살펴봅시다. 이 자산 관리란 넓은 의미에서는 개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 좁은 의미에서는 이 저축이나 투자 등과 같은 어, 돈, 돈,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금융 자산의 관리만을 의미합니다. 이 자산 관리의 주요 판단 기준, 즉 자산 관리의 핵심, 어, 그 핵심은 첫째, 그 원금과 이자가 잘 보존되었는지를 따지는 안정성. 둘째, 투자금으로 얼마나 많은 수익을 얻었는지를 따지는 수익성. 셋째, 투자금을 급할 때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느냐를 따지는 유동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자산 관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자산 관리를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사항을 고민하고 또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그 첫째, 금융상품의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을 따져서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앞에서 배웠듯이 그 안전성을 우선시한다면 예금, 채권, 주식 순으로 투자를 해야겠고, 수익성을 우선시한다면 주식, 채권, 예금 순으로, 또 유동성을 우선시한다면 요구불 예금에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겠죠. 보통 그 다양한 필요에 맞게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자산을 구성합니다. 그 안전성을 중시하는 상품, 수익성을 중시하는 상품, 유동성을 중시하는 상품 등을 골고루 섞어서 투자를 하죠. 자산 관리를 합니다. 자, 둘째로 현재의 수익과 자산의 규모를 따져서 가진 자산 중 어느 정도의 자금을 투자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모은 재산 전체를 투자하거나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경우를 최근에 와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이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생활 자금이라든가 아니면 유동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제외하고 여유 있는 자금, 여유 있는 자금으로 투자를 해야겠죠. 자, 셋째로 미래에 필요할 자금의 종류와 규모를 따져서 저축의 목적과 기간을 어,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미래에 병원비나 경조사 등 갑작스러울 때를 대비한다면 유동성이 큰 예금을 준비하는 게 맞겠죠. 또는 자녀의 대학 자금이나 결혼 자금, 이사 자금, 자동차, 교환 자금 등을 마련한다면 수익과 안정이 동시에 보장되는 정기 적금이라든가 정기 예금, 채권, 펀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또는 장기적인 노후를 대비한다면 보험이나 연금 등으로 자산을 관리해야 하는 겁니다. 자, 끝으로 물가 상승률을 따져서 투자의 실질 수익률을 예상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물가 상승률이 3%인데 은행에서 이자 3%를 준다고 좋아하는 바보는 없을 겁니다. 이런 경우가 제로금리라고 하는데 요즘 은행 예금 거의 제로금리에 가까워요. 어, 은행은 그 안정성이 아니라면은 어, 그 예금할 필요는 없어진 그런 시대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어, 금리가 낮은 은행의 예금보다는 펀드라든가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수익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자산관리와 관련하여 교재 심화학습 내용 하나 살펴봅시다. 자, 그래프는 그 금융 상품별 수익과 위험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A에 가까울수록 위험과 수익이 낮은 자산으로 그 예금이라든가 채권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반면 이 C에 해당하는 자산은 수익이나 위험이 다 높은 자산으로 주식 등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네,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어느 한쪽에 치우쳐 안정성만을 추구하거나 또는 수익성만을 추구하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보유한 재산을 일정 비율로 적절히 분배해서 일부는 안정성을, 일부는 수익성을 추구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프상에 이 B점이 바로 이러한 그 수익성과 안정성이 적절히 분배된 자산 관리인데 이런 자산 관리를 포트폴리오 구성이라고 합니다. 즉 주식 시장에 그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고 하는 격언이 바로 이 B점이 되는 겁니다. 어,
오늘은 그 자산과 자산 관리에 대해 알아보았네요. 훗날 여러분들이 돈을 벌게 되면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삶의 수준이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 돈보다도 돈을 관리하는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도 고생 참으로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